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만의 스트립에서 이미지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디오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디오는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목적은 이미지 재생 웹앱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재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지가 떠 있는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바로 스트림릿이라는 걸 쓸 건데요. 이 스트림릿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이 파이썬에서 간단하게 강력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스트림릿은 사실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pip install 스트림릿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거는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웹 어플리케이션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는데 이 과정들에 이제 크게 보면은 프레임워크로도 풀스택에 대한 프레임워크로도 쓸 수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간편하게 나온 게 바로 이 스트리밍 즉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간단하고 경량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화형 웹앱으로 많이 쓰이고요. 인터랙티브 웹앱으로 많이 씁니다. 이 인터랙티브 웹앱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즉 예를 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게끔 이런 반응형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랙티브 웹앱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요. 자, 이런 강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직관적인 코드를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림 릿에서 라이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스트림 릿 텍스트 인풋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림 릿 해서 버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고침되어 빠르게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대화형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조정할 때 맵플롭이나 아니면 플로티와 같은 라이브러리 통합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이지, 즉 우리가 스트림릿 이용해 만든 웹은 이제 로컬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림릿 런에서 코드 점점점 파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코드로서의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게 로컬 환경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환경을 이제 스트림릿 클라우드라는 곳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림릿 클라우드를 쓰면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간단하게 기능을 구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PIL, 즉 필이라고 불리는 이 PIL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이썬 이미징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이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약자를 PIL이라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부터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 열기, 편집, 저장을 지원하고요. 현재는 솔직히 공식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 후속 라이브러리는 필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만 라이브러리 자체로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게 PIL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게 필로우로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필로우로 설치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는 보통 PIL로 해가지고 임포트 이미지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미지는 사실 제가 제 파이썬 강의에서도 많이 이미지 편집, 워터마크 넣기, 사이즈 조정하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선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제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열기, 저장, 변환, 색상 조정, 텍스트 추가, 이미지 필터 적용 이런 식으로 단순 이미지 처리부터 고급 필터링까지 지원해서 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나 머신러닝, 전처리, 웹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 문법은 뭐 그냥 간단한 스트림lit 기반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코드로 들어갈 건데요. 자, 저는 파이참을 이렇게 열었고요. 제가 pip install 뭐 pillow 그리고 스트림릿을 설치를 하려고 눌러보면 여기 지금 터미널 창이에요. 이 창을 눌러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는 부분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려는 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로 들어가는데, 자, 간단합니다. 이번 시간 뭐 사실 코드는 뭐 몇 줄 안 돼요. 최 10줄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포트에서 여기서 닫겠습니다. 자, 임포트 스트림릿 해서 스트림릿을 as st로 해가지고 약자로 이제 스트림릿의 st로 많이 쓰입니다. 관습적으로. 그리고 st 타이틀 해가지고 여기에 스트림릿의 어떤 걸 쓸까요? 타이틀에 뭐 스트림릿의 이미지를 표현 예시 이미지 표현 웹앱으로 제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 from 이미지 불러오는 것도 제가 써볼게요. pil import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가져왔어요. 근데 한번 타이틀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현을 하면은 스트림릿 run 해서 제가 오토코더 이미지 해서 .py 누르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웹앱이 열리고 이미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제 타이틀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반응형으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까지 보여드렸으면 이제 실제로 서브 헤드 해가지고 이제 중간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제목, 중제목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는 컴퓨터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서브 헤더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하면 그냥 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타이틀 밑에 바로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헤더가 바로 이런 표현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브 헤더까지 하는데 특이사항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브 헤더까지 이상이 없으니까 이미지를 바로 넣을 건데요.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 파일 경로를 먼저 넣는데 저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저는 오토코더라는 그 이미지 항목에 지금 폴더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오토코더의 항목으로 제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토코더 스트림릿 클립 파일을 누르면 이 이미지 자체는 사실 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번 눌러보면 사진 뷰어로 이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제가 이거를 바로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자, 이 가져올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여기서 일단 이미지 경로 자체는 여기에 이제 오토코더 해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토코더 뭐 스트림릿 클립 png 파일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로컬로 해가지고 이미지 로컬로 불러올 때 이미지 오픈을 하는데요. 이미지 오픈은 위에서 지정해 놓은 이미지 파일에 경로를 집어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이미지 파일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st에 이미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고 이 이미지 안에 실제로 이미지를 불러온 걸 이미지 로컬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width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폭이거든요. 폭은 좀 넓게 한 500을 정도 주고요. 그리고 캡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 이제 글자가 표시되는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제가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보여줍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굉장히.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캡션이 이렇게 떠 있고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미지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미지 파일이 뭐 이제 내 개인 PC에 있는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와 같이 이제 인터넷 환경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미지를 인터넷 환경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사실 더 간단하고 동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이미지는 제 썸네일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 썸네일에 있는 경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자, 이 경로를 네, 저는 여기서 밑에다가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st 서브 헤더 해가지고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쓸까요?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해서 여기 안에는 서브 헤더를 넣고 자, 이거 뭐 밑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죠? 보여주면 화면 밑에 바로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죠. 자, 여기서 바로 그 밑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미지 URL을 먼저 넣을 건데요. 이미지 URL을 변수 처리를 하는데 이 이미지 URL은 제가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온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까 그 이미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한 URL을 그냥 ST 이미지에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이미지 URL. 즉, 로컬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넣어주나 이미지 URL 자체를 넣어주나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똑같이 캡션 자체는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다예요.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사실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재생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터미널로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웹상에 있는 이미지는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핸드폰이 아닌 이제 컴퓨터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쨍한 이미지 느낌이 보여지긴 합니다. 동일한 이미지인데 이제 웹상에 올라가면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서 그 웹 환경에 맞게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이제 뭐 인코딩 돼서 이제 조금 작게 좀 변환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한 게 제가 이번 영상이거든요.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뭐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지 제가 재생 웹앱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미지 재생 웹앱을 보여드릴 때 이미지를 혹시 뭐 어떤 이미지를 쓰셨냐, 뭐 선생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이미지 파일만 어떻게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의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챗GPT도 있고 뭐 여러 뭐 코팔럿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이제 이런 이제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답변하는 건 사실상 이제 좀 범용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가지고 URL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 해당 URL에서 이제 이미지가 변환된 거를 이미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음성으로 변환된 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영상이 외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영상에서 음성 파일로만 딱 음성 보이스만 추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한번 이거 관련돼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